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아신입니다. 오늘은 안양동안경찰서에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셨을 때 초기 대응이 왜 중요한지 실제 수사 절차를 기준으로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명예훼손 사건은 단순히 글을 썼다는 사실만으로 처벌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 내용이 사실인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는지, 그리고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의도가 있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같은 내용의 글이라도 작성하게 된 경위나 표현 방식, 당시 상황에 따라 형사처벌 여부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피의자의 첫 진술입니다. 경찰은 이미 게시글, 메시지, 댓글 같은 객관적인 자료를 다 확보한 상태에서 조사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피의자 진술을 통해 왜 그런 글을 썼는지, 어떤 의도였는지를 확인하려 하죠. 이때 아무런 준비 없이 즉흥적으로 대답하다 보면 내 진짜 의도와는 다르게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억울한 마음에 감정적으로 표현하거나 사실관계를 부정확하게 설명하면 오히려 범행 의도를 인정하는 것처럼 비칠 위험이 큽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은 전부 진술조서에 기록되어 나중에 검찰과 법원의 판단에 결정적인 근거로 사용됩니다. 단순히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명예훼손 사건은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은 형사재판은 물론이고 이후 진행될 민사소송에서도 아주 중요한 증거 자료로 활용됩니다. 그래서 첫 단추를 어떻게 꿰느냐가 사건 전체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 당시 상황과 글을 쓰게 된 경위, 표현의 진짜 의미 등을 법적 기준에 맞춰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이 무엇을 궁금해하고 어떤 점을 확인하려 하는지 그 핵심 쟁점에 맞춰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이건 단순히 말을 잘하게 준비하는 차원을 넘어 사건의 법적 구조를 정확하게 분석해서 불필요한 오해를 막고 자신을 방어하는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경찰 조사는 그냥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자리가 아니라 나의 형사 책임 여부를 결정하는 공식적인 수사 절차입니다. 특히 명예훼손 사건은 초기 진술 하나하나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충분히 준비하고 신중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법률사무소 아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